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로거입니다. 바야흐로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외국에서 일단 사건이 터지면 경찰 구급대는커녕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가 않아 스스로 조심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국인을 납치해 로맨스캠,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등 각종 범죄를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고문과 살인까지 망설이지 않는 중국 범죄 조직의 악랄한 만행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은 한국인 납치 문제로부터 과연 자유롭고 안전할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베트남에 오신 모든 분들이 집에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태로 인해 동남아시아 치안에 대해 다시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싱가포르, 브루나이, 태국에 이어 동남아시아 치안 순위 4위에 랭크되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치안이 가장 좋은 편입니다. 공안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공권력이 베트남 치안의 핵심인데요. 현재 캄보디아 GDP의 절반이 범죄 단체 수익이며 캄보디아 전역 총 50여 곳 중국 범죄 조직원은 약 20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총리와 경찰까지 부패한 30년 고인 권력이 중국 범죄 조직과 결탁하여 범죄를 대놓고 눈감아주는 막장 치안의 끝인 캄보디아의 치안과 베트남 치안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살인 등 중대 범죄 발생률이 인접국 대비 현저히 낮으며 공산국가 특유의 공안 네트워크는 사회 전반을 강력하게 통제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상간마을 주민들조차 공산당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되어 서로를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그 즉시 공안에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회구조 자체가 범죄자들이 숨어들어 대규모 범죄를 저지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베트남에서 안 잡는 놈은 있어도 못 잡는 놈은 없다라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닌데요. 베트남 공안은 베트남 카톡인 잘로, SNS, 웹사이트 등 모든 통신망을 검열하여 베트남인들 일상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거율이 높고 검거 속도 역시 놀랄 정도로 빠른데요. 강력 사건이 터지고 얼마 안 돼 범인을 잡았다는 뉴스를 볼 때면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지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에 베트남은 캄보디아와 같은 납치 위험은 현저히 낮습니다. 한국에서 우려하는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쌍팔년도 봉고차 인신매매 납치 같은 상황을 걱정할 정도의 치안 공백은 베트남에서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겪었으며 중국과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을 싫어하는 반중 정서가 강한 나라인데요. 이 같은 이유로 많은 중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처럼 중국 범죄 조직이 베트남에 뿌리내려 대규모 범죄 단지를 만들거나 자생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주요 지역별 치안인데요.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북부 지역은 수도 하노이가 있는 만큼 공안의 경비가 삼엄하여 베트남 내에서도 가장 치안이 안정된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오토바이 날치기 같은 경범죄도 드물고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도 비교적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부지역 대표 도시 다낭은 시내라도 저녁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안정적인 치안을 보여주는데요. 다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언급될 정도로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지라고 하겠습니다. 베트남 남부 최대 도시 호치민은 도시가 빠르게 발전해 온 만큼 빈부격차가 심하여 지역별로 치안의 편차가 큰 편인데요. 상업 관광의 중심인 1군과 외국인 거주 지역으로 각국의 영사관저가 있는 2군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4군, 8군, 12군은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 좋은 지역으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4군은 현지 조폭이 활개치고 빈민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공안의 순찰 역시 드물기 때문에 밤에는 매우 위험하므로 가급적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캄보디아 대비 납치 위험이 현저히 낮으며 일반 관광객 대상 무작위 납치는 극히 드문데요. 베트남에서도 지역별 치안 차이와 소규모 범죄 예방은 필수이지만 캄보디아와 같은 납치 공포는 아직까지 베트남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은 캄보디아 내 중국 범죄 조직으로 인해 사기, 납치, 살인 등 그간 수많은 범죄에 시달려 왔는데요. 특히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로맨스캠 등 유사범죄가 끊이지 않아 베트남 역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경지 중 하나인 떠인인성에서 최근 몇 달 사이에만 수백 명의 베트남인들을 캄보디아로부터 인계받았는데요. 이는 한 지역에서만 인계된 인원으로 타 지역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구출된 베트남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내 모집책에 의해 단순 업무와 고소득 구인 광고에 속아 남부 캄보디아 접경지로 보내지는데요. 그곳 납치책에 의해 감금 납치되어 폭행과 고문을 당하며 결국에는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데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피해자의 몸값을 듣거나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제 동원되는 수법이 주를 이룹니다. 납치 중 폭행과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시도하다 수많은 베트남인들이 캄보디아에서 살해되었는데요.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 남부 지역은 납치범들의 주된 사냥터로 유명합니다.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서 남쪽으로 70km 떨어진 찌러이톰 역시 납치된 베트남인들을 범죄 조직에 넘기는 곳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불과 폭 100m짜리 강하나로 베트남과 국경을 맞댄 이곳은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을 피해 바퀴벌레 같은 중국 범죄 조직이 최근 1, 2년 사이에 급증하여 베트남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방 국경 지역은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보다 상대적으로 치안이 허술하며 수사 압박이 조여오면 언제든 주변 국가로 쉽게 도주할 수 있다는 점이 이곳의 범죄 조직이 털을 잡는 핵심 이유입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지역의 이 참혹한 현실은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납치된 같은 아시아 피해자 중에서도 한국인은 유독 몸값이 높은 것으로 유명해 언제나 납치 대상 1순위입니다. 이에 한국인은 동남아 각지에서 활동 중인 납치 유인책에 집중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오래 거주하여 현지 사정과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경우 베트남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확률이 극히 낮은데요. 문제는 베트남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과 상주하는 교민, 상인들이 항상 많아 언제나 한국인 구인 공고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점을 악용하여 캄보디아 납치 모집책들은 베트남에서 한국인을 모집하여 갖은 이유를 들며 캄보디아로 유인하고 있어 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교적 치안이 좋다고 알려진 베트남이라고 할지라도 최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중국 범죄 조직이 속속 자리를 잡으며 앞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인 납치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별다른 조건 없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베트남 취업, 현지에서 제안받는 무료 가이드, 심지어 지인의 일자리 소개 등 언제 누구라도 베트남에서 납치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데요. 누구라도 방심하는 순간 베트남에 상주하는 납치 유인책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베트남에서 숙식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일자리 제안이나 의심스러운 친분의 과도한 호의는 단호히 거절하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구인 광고도 조심해야 하지만 사실 가장 경계할 핵심은 같은 한국인, 즉 악랄한 납치 모집책입니다. 베트남에 상주하며 납치할 다음 희생양을 호시탐탐 물색하고 있는 이들의 존재를 사전에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일단 타겟으로 찍히는 순간 가면을 쓰고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며 접근하는데요. 온갖 가문이설로 일단 캄보디아 국경 근처로 보내 그곳에서 납치하는 수법입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친분을 만들어 심리적 경계를 허문 뒤 회사가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 있다며 동행을 권유하거나 적당한 중소사무직 구인 공고를 내고 지원자가 일단 베트남에 넘어오면 사내 내규로 업무 연수나 복지 여행을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캄보디아 납치범이 있는 베트남 외곽으로 끌고 가는 경우입니다. 이에 베트남에 취업하는 경우 반드시 그 회사를 통해 공식적인 취업 비자를 받고 출국해야 하는데요. 만약 관광 비자로 입국을 유도하는 경우 납치에 더실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도 방심은 금물인데요. 한국인을 포함 낯선 현지인이 주는 이유 없는 호의나 선물, 특히 음식물과 음료는 사전에 수면제나 약물을 넣어 타겟을 기절시켜 납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입에 대면 안 됩니다.
또한 베트남어도 모르는데 괜히 오리지널 로컬 구경한다며 인적이 드문 곳이나 낯선 곳에 가는 것은 스스로 위험에 뜨는 자살행위인데요. 베트남도 으슥하고 인적이 드문 곳은 위험하기 마찬가지이므로 늦은 시간에는 특히 주변을 살피고 인적이 드문 곳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베트남 여행 전 정보를 찾아 블로그나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현지 여행 정보를 준다며 자칭 현지 교민이라며 호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역시 납치 모집책일 수 있으므로 특히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낯선 이와의 현지 만남은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이나 여행을 위해 베트남에서 일정이 없던 낯선 지방을 갈 때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납치가 도사리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동행하는 현지인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다면 절대 동행하면 안 됩니다. 베트남에 왔다면 가족, 절친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여행 일정을 사전에 공유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베트남에서 납치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사건 해결의 최우선 책임은 베트남 당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생기면 현지 공안에게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인데요. 한국 대사관, 총영사관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이는 차선책이며 무엇보다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급적 현지 공안에게 즉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외공간 연락처와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하는 방법은 나를 지키는 기본 상식이므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이 본격 이슈화되기 전까지 캄보디아 관련해 국내외에 이미 수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고 지금 알려진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인 납치가 이슈화되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큰 다행이지만 얼마 안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중국 범죄 조직과 캄보디아 당국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납치 피해자 발생은 장소와 시기별로 달라질 뿐 절대 근절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유사 납치 사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 언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오늘 영상 꼭 참고하시어 베트남에 오신 분 모두 다 집에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베트남 생활에 좀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